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유 부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그러지 않아도 한번 뵙고 싶었어. 왜냐면 야 이놈의 외환시장 요즘 왜 이렇게 널뛰기 해요. 난 외환시장이 등락 8호 등락폭이 이렇게 큰 거는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 외환위기 때 말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유현정 부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모신 김에 우리 나머지 전원이 진행자가 돼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퍼붓는 질문의 십자포화를 퍼붓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시장의 내용은 전승지 위원께서 하시고 전 많이 저는 얘기해서 할 현장감만 말이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 뭐 하여튼 질문은 십자포화처럼 퍼부어질 겁니다. 이제부터 달러원이 그러니까 달러가 요즘 갑자기 약세가 되고 원화가 보니까 강세가 되더라고요. 뭐 1160대까지 가고 그랬죠? 50원대. 오늘 네. 50원대. 아, 오늘 종가 제가 못 봤습니다. 어제 종가까지만 알아가지고.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의 기대감이 좀 많이 식었고 어쩌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달러가 어디로 갈 건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다 영향받고 뭐 이런저런 영향을 다 받는데 거기다가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드디어 우리도 해외여행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여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인들까지 사실은 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전망해보고 다음에 글로벌 외환시장 달러 이외의 다른 주요 통화들 다 한번 점검해보고 뭐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외환시장 돌아보는 건 아무래도 우리 전승지 네. 여신께서 네,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한번 네. 네. 일단 달러 지수고요. 사실 우리가 보는 달러 지수는 유로나 엔 그런 주요 통화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연준이 또 제공을 하고 있는 달러 지수가 있는데 그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파란 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주로 교역하는 나라들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어떠하느냐를 보여주고 중국이 제일 크고요. 멕시코, 캐나다 이런 통화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약간 조정 국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달러 지수 기준으로 그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지표들이 좀 1분기 안 좋은 점도 있었고 너무 가파르다는 인식도 있었고 이제 연준이 좀 3월에 우려 섞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냥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제시하는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3월 고점을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통화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신흥 통화가 약해질수록 이제 달러 지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사실 신흥 통화 대비 달러 강세가 두드러진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외환 시장은 이렇고요. 달러 환율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 차트를 전에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올해 그 상반기까지는 원화의 차별화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국면이었다면은 하반기에는 중국 경기 불안, 우리 수출 부진에 따른 당국의 개입 강도 강화 이런 것들이 좀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제 역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신흥통화 불안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6월 이후에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 그리고 채권 그 매도세들도 일단은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9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8월에 고점을 찍고 이제 다시 좀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긴 한데 아직도 이제 뭐 신흥통화 불안의 국면에서는 상승 압력을 받고 또 신통화 좀 진정되면 하락 압력을 받고 이런 약간 변동성 장세를 최근에는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제가 금년도 외환 시장을
화두별로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연간 전체적으로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내지는 속도와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바탕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리스 관련된 이슈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 증시 폭락, 그리고 글로벌 성장률 저성장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가장 큰 그런 화두들이었습니다. 뭐 거기에 더해서 일정 부분 우리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yen 대 원 환율이 9.0 수준을 하회를 하면서 대일 수출 경쟁력 내지는 우리 상품의 해외 수출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우려들이 외환시장에 굉장히 주요한 화두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듯이 옌원 우려 부분 때문에 외환 당국의 어떤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강화된 부분이 없진 않았었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상방향에서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있었다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어떤 환율의 방향성을 준 부분보다는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제한하는 쪽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달러 환율 전망 이쪽을 좀 짚어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우리 금리 전문가분들 두 분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무금리 전문가신가 참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미국 지표들이 대체로 좀 안 좋았어요. 왜 금리 인상 연기설이 나와요? 호 의원님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미국 고용 같은 게 시장에 워낙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고용이 17만 건으로 안 좋은 것도 이제 좀 눈에 띄지만은 더 이제 주목되는 거는 전월 숫자가 이제 8월 숫자가 보통 최근 몇 년간 보면은 휴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 달 되면 상향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 8월 숫자가 약간 안 좋았을 때 다음 달 되면 상향 조정 될 거야라고, 그래서 그때는 좀 안 좋았지만 9월에 뭔가 뭐 멘트나 뭔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했는데 8월 숫자마저도 더 하향 조정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은 대체 이건 정말 왜 이렇게 안 좋은 것일까라는 의문하고 그 뭐 안에 이렇게 뭐 브레이크다운해서 봐야겠지만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신흥국 글로벌 경기 둔화가 미국 고용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이 연준도 좀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 말고 뭐 실물 쪽에 뭐 그러니까 제조업 뭐 지표라든가 무슨 뭐 등등 있잖아요.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런 쪽도 같이 안 좋은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은 대부분 다 안 좋고요. 네. 그렇지만 서비스업 관련한 지표들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50선을 하회하니 많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또 서비스업 지수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견고하고요. 특히 ISM 서비스업의 그 고용 지수가 사실은 이제 고용 보고서에 발표되는 이제 그 서비스업의 고용이랑 한두 달 정도의 선행성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지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도 이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괴리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확실히 제조업은 안 좋은데, 제조업 지표들 중에서도 가장 좀 특이했던 거는, 최근 들어서 가장 특이했던 거는 재고가 되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달러 영향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있고,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고, 또 그 제조업 쪽에 고용도 이번에 이제 2달째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지난해부터 지속된 달러 강세의 영향이 미국의 실물 지표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미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또 서비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사실은 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나쁜 것만 가지고 미국 경제가 나쁘다, 그래서 뭐 고용이 안 좋아지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쨌든 산업별 어떤 차별화가 상당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미국? 부동산 시장은 많이 회복했죠? 네,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한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임금 상승률은 대단히 뭐 2% 내외 남짓한 그런 상황인데, 뭐 S&P 케이스 실러 지수로 보면 YOY로 한 5%, 6%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한 4, 5년 동안 계속 5, 6% 이렇게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대한 비율 자체가 지난 3, 4년 전에 비해서 또 많이 좀 높아져 올라온 있습니다. 상태고. 그래서 가격도 사실은 이만 이후에 빠졌던 것들을 대부분 다 회복을 해서 거의 이제 그 수준을 조금 넘어섰거나 뭐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고, 오히려 이제 소득 대비 또는 렌트 가격 대비 주택 가격 지수는 오히려 지난 4, 5년 동안 굉장히 좀 높은 수준까지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집값이 버블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벌써.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국채 수익률은 미국채 수익률은 어때요? 우리가 미국 금리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관심이 모였던 9월 고용 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올해 못 올리는 것이냐 아니냐면서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갖다 하회했었거든요. 1.9까지 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약간 반등해서 뭐 2.04, 0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년물 금리 수준이나 아니면 통화 정책에 더 민감한 이제 그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네. 거의 금리 인상 얘기 나오기 전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사실 시장 금리만 놓고 보면은 이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후퇴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후퇴했다. 네. 시장에서만 보면. 예. 예, 나오기 전에 그 옆에 있는 직원인데 예. 어느 정도 지금 선물 시장에 단기 선물 시장에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 프라이싱 되어 있는 부분을 물어봤더니 12월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38% 정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월 인상 가능성은 한 6% 정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합쳐서는 44%. 예. 나머지 내년이네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서 이제 12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장의 리퀴디티도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미국 국가 부채 한도 문제가 이슈가 될 12월이기 때문에 예.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그 FOMC 회의 이후에 옐렌 의장의 이야기 자체가 연내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예. 기술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OMC가 10월 있고, 예. 12월 있고, 내년 1월에 있고, 1월에, 예. 그 다음에 언제예요? 3월입니다. 3월인가요? 예. 그죠? 10, 12, 1, 3 네 개를 놓고 돌발 퀴즈. 자, 손 들어주세요. 미국 금리 인상 연내에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세 분이요. 주먹. 없다고 생각하시는. 예, 저는 내년 1월 정도 이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1원 그 다음 돌발 퀴즈였는데 몇 월인지는. 자, 일단 연내 금리 인상 있다고 한 이 세 분들을 대표해서 전승지 여신께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유를. 일단 뭐 순수하게 그 최근에 뭐 그 옐런 의장 비롯해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자신감은 조금 떨어졌어요. 저 자체적으로도 그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저는 9월이 가능하다고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과연 이제 정상화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일단 12월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감은 좀 떨어졌어요. 12월에 대한 자신감도 없다. 그러니까 예상은 하지만 예상은 하지만. 아니면 이제 예전 2년 전에 그 테이퍼링 했을 때처럼 12월에 그때도 9월에 테이퍼링 발표할 거라고 했다가 아무 일 없고 12월에 가서 내년부터 할게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그냥 25bp 인상이 아니고 뭐 저희 여러 번 얘기했던 밴드 하단만 없애든지 아니면 내년에 뭐 할게요라고 시그널을 주든지 뭐 그 정도. 예. 1월 생각하시는 이유.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옐렌 의장의 스탠스 자체는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확언을 계속 했었었는데 네. 9월에 안 한 상태에서 10월에 하기에는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 같은 것들로 봐서는 설득력이 없는 상태이고요. 네. 12월에 하기에는 말씀드렸듯이 그거. 기술적인 부분들의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연말, 내년 연초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3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대체로 1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걸 별로 못 봤어. 네. 12월도 금리 조정하는 건 별로 못 봤지만 1월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 3월이거든.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겨울이 지금 계속 겨울이 안 좋았거든. 네, 날씨가. 그러니까요. 미국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1, 4분기가 제일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3월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3월 정도는 그래도 겨울의 지표가 대부분 이제 3월까지 나오니까 그런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3월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상황이 될 수 있을 꽃피는 것 같습니다. 춘삼월도 안 되나요? 달러원
오늘 1150까지 갔었다네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을 보면요. 네. 약간 그 신흥통화에 대한 조정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슈포지션에 대한 조정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네. 뭐 그 아시아 통화 중에는 말레이시아 링깃이 제일 오래 약했고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그다음 약한 통화였거든요. 근데 여기 네. 보시면 거의 하루 낙폭이 환율의 낙폭이 7년 내 최대폭을 이- 기록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달러 얼마 미안. 동안 오른 게 이렇게 하루에 떨어졌어? 이게 작년 12월부터 네. 오른 게 거의 한 2, 3일 만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가 좀 미국 금리 인상 기대 약화와 이제 아시아 통화에 대한 쇼 포지션을 조금 접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달러는 조금 더 이제 이런 분위기 이어지면 뭐 다음 주에 나올 중국 지표도 좀 괜찮게 나오고 하면 조금 더 빠질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게 데일리 차트인데 이게 지금 거의 올해 한 6월 이후에 지지선이 깨진 상황이거든요. 다음 지지선을 보니까 114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두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 미국의 금리를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로 그 예상했던 대로 연말에 올리고 내년에 뭐 계속 올리는 분위기로 갈지, 그리고 중국이 지표가 좀 괜찮아질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를. 그래도 어쨌든 이제 뭐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는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기가 빠르게 또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할 때 하방 지지령을 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냥 계속 그 대외 변수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 장세 보이지 않을까 저는. 혹시 그 1140 지지선 깨지면 어디까지 가요? 다음 지지선은 1120원에 있고요. 저는 1100원은 강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100은 강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뭐 시장 안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자,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네. 최근에 금년 들어서 환율의 상승은 어떤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따른 그 시장의 쏠림 현상의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장의 불안감이 가장 컸었고, 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중국 증시의 폭락, 음. 그리고 우리 경제의 어떤 하방 가능성, 성장률 하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됐었습니다. 특히 8월 달부터는 중국 위안화가 평가 절하를 단행을 하면서 네.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달러 원에 대한 달러 수요, 원화의 급락세를 이끈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한 레벨로 봐서는 한 1160원에서 고점 1208원까지 이끌었던 그런 뉴스가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뒤돌아놓고 보면은 사실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미달러와의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는 금융 상황 내지는 외환 시장 상황이 컨트롤되고 있다는 생각을 일정 부분에 하면서 급격한 어떤 위안화 약세, 거기에 따른 원화나 주변국 통화의 동반 약세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상당히 불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점 자체도 좀 더 늦춰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서 기존에 쌓아놨던 달러와 롱 포지션, 이머징 커런시 약세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이 최근 한 2주 정도 사이에 가파르게 언와인딩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실제로 글로벌리 가장 약세를 보였던 통화가 브라질 헤알라였었는데, 헤알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2.2 정도, 1불당 2.2 헤알 정도 하던 환율이 4.25 정도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3.8 정도 때까지 다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약 한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그 약세를 보였던 이머징 커런시들도 고점 대비해서는 약 한 5%에서 한 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도 마찬가지로 1208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지금 1159원 오늘 종가를 찍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약 한 4% 정도 회복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급격하게 쏠려있던 소위 그 위험 회피의 시장 심리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되어지면서 적극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은 전 의원께서 보여준 그런 차트 같은 것들이 위쪽에 굉장히 무거운 머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 목 아래로 떨어질지 어깨 아래로 떨어질지 말지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은 추격 매도서가 좀 더 이어지면서 고점에서 하락했던 부분 정도만큼은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지지가 되어진다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그런 기존의 어떤 상승 재료를 가지고 다시 상승 테스트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쇼트막에는 현재 수준에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추가 하락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말씀하셨듯이 1140, 1125원 정도를 아래쪽 타겟으로 맥시멈 타겟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 심리가 다시 그 훼손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현재 수준 내지는 그 이상으로는 다시 가파르게 올라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봤던 레벨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연내에는 높은 변동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 질문을 드리면 하단을 어디까지 열어놓고 계세요? 이거 말씀하셔도 되나 모르겠네. 뭐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예. 실제로 제가 데일리로 트레이딩 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니까요. 제가 보는 뷰는 이런데 네. 실제로 그 안에서 제가 트레이딩 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한 1120에서 한 25원 정도 하단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망했다. 달러도 있으세요? 어제 아침에 경제 전망 발표를 했거든. 난 좀 높게 얘기해 줬거든. 우리 예를 이러다 또 그런데 금방 반등할 수 시장의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장기적인 리얼머니 프로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지금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시장의 키 드라이버가 외부 변수에 의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에 다음 순간에 다시 바뀌어서 뭐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를 맞는다고 그러면은 뒤집어서 맞아요. 1,200원대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뭐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한달 내에 있는데.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워낙 시장 심리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어쨌든 기업에 계신 분들은 그런 변명 안 들어주고요. 너 1200 얘기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 소리만 한단 말이죠. 아무래도. 네. 금방 또 갈 수도 있는. 걱정입니다. 지금. 완전 망했다. 자, 환율이 지금 겁나게 빨리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환율도 그잖아요. 이게 한 1200 뭐 간다 이러던 게 그냥 뚝뚝 떨어져서 지금 오늘 1250까지 왔으면 이게 이제 우리도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건데 자, 당국은 어떻게 한대요? 얘기 못 하시는 거죠, 그런 건? 이쪽에서 얘기해 보세요. 저는 뭐 마음 놓고 속도 얘기하는 조절은 분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통화들이 같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네.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통화 흐름하고 같이 하면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속도가 더 가팔라지면 좀 강도 높게 나올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막 시장에 좀 계신 분들하고 당국이 원하는 건 얼마일까? 그래서 도대체 1,200원 가도 맞고 위를 맞고 좀만 빠져 70원 가도 밑을 맞고 막 이런 흐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국이 원하는 건 60원에서 80원 정도다라는 우리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속도 조절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그 부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던 질문이었는데 시장에서 느끼기에 트레이딩은 정부가 어쨌든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느끼기에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환율 상단 하단이 이런 것 같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특정 환율 수준에 집착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전승지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주변국 통화들의 변동 그리고 우리 시장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가변적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좀 느끼는 부분은 소위 얘기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네. 변동 폭이 너무 크다. 거기에 따라서 외환 시장 환율에 대한 어떤 그 실물 거래자들의 위험이 너무 커져 있다.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소위 얘기하는 양쪽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있지 않나라고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주변 시장국, 주변국들이
국들의 그 통화 가치 변동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게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특정 환율 수준을 그렇게 그 고집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오퍼레이션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원까지 쭉 너무 오랜 시간을 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글로벌 통화 정책 쪽으로 우리가 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한 1분 내외로 자 TPP 영향 있어요? 외환 시장에 1분 내외로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 즉 이 소위 무역 동맹이 네. 교역 동맹이 되어지는 순간에는 상대국 통화들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네. 가치 변동들이 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음. 인접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따라서 여론이나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비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시장의 직접적인 간섭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접 국가에서 굉장히 그 거부를 하는 거부하겠죠. 그런 모습이 되질 것 같고 뭐 단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TPP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자국 수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따라서 당연히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모니터링을 하고 서로 제한을 하려고 애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상대국의 당국에서 아마 그 면밀히 쳐다보겠죠. 얘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네. 미국 이외의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좀 한번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평가 전화가 있나요? 지난 8월 11일 날 네. 전격적으로 이제 그 CNY 고시 기준 환율을 평가 조정을 했습니다. 네. 뭐 그 배경에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배경은 기존의 소위 그 CNY와 CNI 시장 환율과 고시 기준율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시 기준율을 높이면서 네. 그 결국은 결과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결과를 나왔었고요. 네. 3일 동안에 걸쳐서 약 한 4.6% 정도 네. 위안이 약세로 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중국이 자국 수출 기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 내지는 예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거꾸로 위안화 그 고시 기준으로 해서 6.401인가를 정점으로 해서 오히려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 역내 위안화인 CNY와 역외 위안화인 CNH 환율이 역내 위안화인 CNY 환율은 중국 외환 당국의 보다 손쉬운 컨트롤 하에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거꾸로 CNY가 네.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 내지는 예상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세로 추가적인 약세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약세로 움직인 것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 개입을 단행을 하면서 현재는 고시 기준율과 CNY 네. 중국 역내 시장 환율 그리고 역외 시장 환율이 CNH가 서로 비슷한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애초에 발표했던 중국 외환 정책 당국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어질 수 있을지는 결국은 뭐 지속적인 어떤 시장 개입 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쪽에서는 현재 지금 그 지난 8월 달 발표한 이후에 중국이 그런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어느 정도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적어도 당분간은 뭐 위안화의 추가적인 평가 절하는 의도적인 평가 절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주변국 인접국 통화들의 어떤 약세가 최근에 되돌림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BOJ 얘기 조금만 좀 해주시죠. 80조로 계속 묶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네, 양적 완화. 10월에 트라우마 때문에 작년에도 시장에서 아무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회의 구로다 총재 회의 내용을 보고 성명문을 보니까 뭐 지난번 회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물론 네. 기업 업황에 대해서 약간 좀 톤을 낮춘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최근에 그 발언들을 보면 추가 완화의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또 작년처럼 시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그런 변수가 더 작용을 해서 추가 완화를 혹시나 할 수 있다는 기대는 계속 남아 있는데 일단 그 BOJ 회의 자체만 봤을 때는 뭐 추가 완화를 좀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상태다. 예. 그 저기 추가 완화의 가능성 자체가 닫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래도 시장에서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요? 열려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능성은 여전히 예. 열려 있다. 그런데 예. 이번에 그거로는 내용상으로는 전혀 힌트를 찾을 수는 없었고, 근데 뭐 음. 우리 금통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일본도. 그러면 엔화환율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세요? 현재는 뭐 최근 한 2개월 정도 동안은 나머지 이머징 커런시들의 움직임과 소위 그 G3 네, 옌과 유로, 네, 달러 간의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적어도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지속돼질 것 같고요. 내년 들어가서 그 미국 금리 인상 시점 내지는 속도 등을 봐가면서 다시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그 전까지는 최근에 어떤 비교적 좁은 안정적인 박스권 레인지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모두의 뭐 이제 이머징 통화 얘기 잠깐 여기 전승지 위원이 했는데 지금 특별히 예의주시해야 될 이머징 통화들이 좀 있나요? 뭐 인도네시아 이런 거 그냥 좀 급락하고 뭐 좀 이러고 그러긴 하던데. 뭐 저희가 트레이딩 차원에서 주로 쳐다보고 있는 통화들은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멕시칸 페소나 브라질 레알 같은 통화를 많이 보면서 네. 똑같이 이제 아시아 커런시 불락을 같은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통화를 저희들이 트레이딩하면서는 매일매일 아침에 와서 체크를 밤사이에 움직임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 시간 중에서는 뭐 지금 최근에는 싱가포르 달러 대 원화 네. 또는 뭐 그 말레이 대 원 이런 통화들의 어떤 상호 변동성들을 좀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통화들의 움직임 자체가 거의 최근에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느 통화나 다 같이.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설이 외신 MC가 진행하는 외신 인사이드가 이어지겠습니다.